안녕. 오늘은 조친문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담국어 원장 김선영이에요. 반갑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많이 힘드시죠? 시험도 치고 나서 또다시 EBS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아무 친구들도 힘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네, 끝까지 11월 17일까지 우리 연암국어 투원이들 화이팅입니다. 자, 조친문은요. 네, 사실 수필이긴 한데 워낙에 고전 수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한자어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유적인 말도 많고, 또 여성 수필이다 보니까 되게 정교하거든요. 섬세하고, 이래서 비유라는 단어를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조친문, 이게 아마 그 앞부분까지는 어려운 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내신에서도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을 건데 조친문에서는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수필, 이제 필기 한번 해볼까요? 국문수필입니다. 국문수필이고 당연히 고전수필입니다. 여성 작가의 수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수필이라서 내용이 좀 섬세할 수 있습니다. 섬세함. 자, 그리고 한문이 좀 많아요. 이 내용이. 주제는 그냥 한 부러진 바늘을 애도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애도하고 우리 왜 보면 조의금 조문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해서 부러진 바늘을 조문하는 글이다. 조상하는 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차. 자, 요세차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한복 같은 거 갖춰 입으시고 뭐 제문 읽는 집 있습니까? 제문 같은 거? 우리 학원 이 투혼, 연엘프 투혼 여기에 오픈했었을 때 이 고사 지냈거든요. 고사 지낼 때 저희 학원의 이사장님이고 선생님 아빠가 제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읽었습니다. 첫말이 요세차, 서기, 몇 월, 몇 년, 무슨 년 뭐 이런 걸 읽었습니다. 자, 이 요세차, 모년, 모일 줄 거 보세요. 자, 요 자체가 바로 조문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조문, 제문, 조문이라고 제문, 조문, 제문, 제문에 제사 지내는 글입니다. 제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보통 우리가 조문 죽었을 때 제사 지낼 때 형식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요, 세차, 몇 월, 며칠 뭐 이런 말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수필이긴 하지만 제사글이라는 느낌을 바로 느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세차의 한자어의 뜻을 사전적으로 하면 이해의 디스해입니다. 이해의 차례는 이 뜻이에요. 이해의 차례는 뭐 이런 뜻입니다. 올해 해의 차례는 몇 년, 몇 월일까? 이런 뜻이란 뜻이야. 자, 모년, 모월, 모일이란 말은 그냥 X년, X월, X일이란 뜻입니다. 자,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미망일 김씨, 뭐 장씨 이렇게 안 했다 뜻입니다. 미망인 모씨는 자, 미망인 동그라미 치시고 화자의 처지가 바로 제시가 됐어요. 화자의 처지. 자, 화자의 처지가 미망인이고 가난하다는 게 처지가 나올 거예요.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줄 거 보세요. 침을 침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 자자, 아들 자자를 써서 침자라고 썼다는 말은 바늘을 의인화했다는 겁니다. 바늘을 의인화. 바늘을 의인화했다는 것은 결국 바늘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어떤 사물을 친근하게 대하면 의인화시켜서 이름도 붙이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두어자 글로써 침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부녀는 부녀자 여자입니다. 인간 여자의 손 가운데 종료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적어주세요. 종료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늘인데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처에 흔한 이유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처에 흔하다 줄긋고 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바늘이 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바늘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흔해서.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지만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정회는 감정이죠. 이 바늘은 흔한 물건이지만 나의 이 바늘에 대한 감정이 남과 다릅니다. 통제다. 자,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 직접 제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감정 직접
직접 제시. 자, 통제라는 말은 비통하다는 뜻입니다. 비통하다. 비통하구나. 아깝고 불쌍하구나. 너를 얻어서 손 가운데 지닌지 우금이란 말은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27년이라. 아, 얘들아. 이 바늘을 얻은 게 27년째인가 봐요. 꽤 오래 썼죠? 그죠? 꽤 오래 쓴 것 같아요. 27년이라. 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오. 서리법이죠. 인정이 깊다 이런 뜻입니다. 야, 내가 바늘을 27년간 얻었어. 그러니까 이 바늘과 나의 인정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소. 이런 뜻이에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해서 너의 행장과 너의 업적이란 뜻입니다. 너의 업적과 나의 회포를 한번 총총히 풀어볼게요. 됐죠? 총총이라는 말은 여기서 또렷이 연달아 이런 뜻입니다. 또렷하게 혹은 연달아 적어서 너를 이제 연결, 읊어서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읊어 보겠다. 자, 요까지가 3단 구조 중에서 서사입니다. 요까지가 서사였습니다. 서사. 바늘을 잃은 슬픔이죠. 바늘을 잃은 슬픔이네요. 바늘 잃은 슬픔. 자, 본사로 들어갑니다. 연전에 우리 시삼촌 연전? 작년? 그래요? 그렇대요. 작년에 우리 시삼촌께서 동지상사는 사신입니다. 동지상사로 낙점을 물었단 말은 뽑혔다 뜻입니다. 이 시삼촌께서 동지상사라는 사신의 대장으로 뽑혀서 베이징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시삼촌께서 바늘을 구해줬어요. 근데 내가 아까 바늘을 지니고 있던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27년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조치문에 들어가 있는 모순된 표현을 두 군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모순된 표현 나중에 정리할 건데 첫 번째 모순이 나왔습니다. 연전에 얻었는데 진인지 27년 우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순된 표현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자, 친정과 원근 일가들에게도 다 보내주고 비복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주고 줄 거 볼까요? 비복들도 한 쌈 다 쌈쌈이 다 나눠줬습니다. 비복은 노비들입니다. 와우, 노비들이 많네요. 자, 우리 노비들이 많다. 노비를 거느림 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요. 친척들한테 다 나눠줬다라는 거라든지 시삼촌이 사신의 우두머리라든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이 여자 조금 사는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예요? 조금 사는 여자겠죠? 노비가 이때잖아요. 자, 계속 할게요. 그 중에 너를 택해서 손에 익혀서 지금까지 해포 여러 해가 되었는데 참 슬프구나. 연분이 비상해서 연분은 인연입니다. 인연이 평범하지 않아서 너와 나의 인연이 평범하지가 않아서 너희를 잃고 무수히 부러뜨렸는데 오직 지금 내가 슬퍼하는 너 하나를 연구히 오래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지만 어찌 사랑스럽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겠는고 라고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유혹시키고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니은에 줄 꺼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늘에 대한 애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구나. 나의 신세가 방명해서 명이 짧아서 혹은 좋지 않아서 이런 뜻이겠죠. 좋지 않아서 슬아의 자녀도 한 명도 없고 너무 슬프죠. 무자식이에요. 안 그래도 미망인이고도 너무 슬프잖아요. 과부잖아요. 근데 자식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외로운 처지입니다. 자, 자식이 없는 것도 화자의 처지입니다. 적어주시고 화자의 처지, 자식이 없습니다. 인명이 흉측해서 일찍 죽지도 못하고 가산이 빈궁해서 가산이 빈궁? 근데 왜 노비는 둡니까? 모순되죠. 그죠? 이 글의 두 번째 모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리를 따로 해봅시다. 가산이 빈궁에서 침선의 마음을 붙여서 침선은 바느질입니다. 바느질의 마음을 붙여서 널로 하여 시름을 잇고 생애에 여기서는 생애는 생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에 도움이 적지 아니했다. 뭐야? 바느질로 생계를 했다고? 가난하다는 뜻인데 노비가 있으면 노비가 농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거 얘들아 그 동지상사라는 말은 이 사신 중에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이 집안이 결코 나쁘지 않은 집안이란 뜻이거든요. 이상한데요. 자, 뭐가 맞는지는 쌤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자, 계속 갑니다.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통제다 비통하다 슬프다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나를 미워하심이겠지. 아깝다 바늘이여 불쌍하다 바늘이여 너는 기묘한 지금 다 수사법은 영탄법입니다. 야, 불쌍하구나. 아깝다 바늘이여. 자, 그리고 불러주는 것은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돈호법. 불러주는 건 돈호법. 너는 미묘한 품질과 여기서 미묘하다는 말은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너는 섬세한 바늘은 날카로우니까요. 너는 섬세한 품질과 특별한 재질은 재주입니다. 바느질의 재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섬세한 품질과 특별한 재주를 가졌으니 물중에 명물이요. 물중은 물건 중이에요. 물건 중에 뛰어난 물건이고 철 중에 철 스댕 철 중에 쟁쟁이라. 쟁쟁은 최고다란 뜻이에요. 철 중에 쟁쟁이다. 최고다. 민첩하고 날래기는 우리 그 바느질이 보면은 팍팍팍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민첩하고 날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다. 우리 협객은 싸움도 잘하고 몸놀림도 빠르고 잘 싸우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협객이고 우리 다 비유가 들어가고 있죠. 그죠? 다 비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굳세고 곱기는 만고의 충성심이더라 라고 해서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켰고 은유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고의 충절이로구나. 추호 같은 부리는 추호라는 말은 가을의 털이란 뜻인데 매우 얇습니다. 얇고 미세하다는 뜻입니다. 미세함, 얇음. 얇고 미세한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여기서 우리 바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두렷한 귀는 둥그란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하구나 해서 이거는 바늘 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 꽂는 부분 있죠. 해서 리을은 바늘의 생김새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늘의 생김새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늘의 형상을 비유했습니다. 능나와 비단의 능나 비단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비단인 능나와 비단의 난봉과 공작을 수놓을 때, 쟤는 옛날 말로 때죠. 때.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이거 바느질 왔다 갔다 하는 그겁니다.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밑을 박이느냐.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바늘이 좋아가지고 바느질이 잘 된 거야. 통제라. 슬프다. 자식이 귀하지만은 세모 치시고요. 자식. 지금 얘기하는 자식이나 노비들이나 바늘과 대조되는 소재로 나오게 될 겁니다. 바늘과 대조. 자식이 귀하지만 손에서 놓일 때도 있잖아. 옛날 여자들은 바느질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사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쌤 때만 해도 항상 핸드백에 바느질 이렇게 수바느질 있죠. 임시 바느질을 항상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게 여성의 필수품이었어요. 손수건이랑 이런 거. 이렇게 바느질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계속.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 노비들을 말합니다. 노복들을 말합니다. 노비들이 순하지만 명령을 거스를 때도 있지 않냐. 그래서 노비도 자식이랑 똑같이 바늘과는 대조되는 대상입니다. 있는데 노비들도 내 명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미음 줄 건데 볼 거예요. 너의 섬세하고 미묘한 재주가 나의 전후에 나의 앞뒤에 저기서 전후는 앞뒤긴 하지만 내 명령의 앞뒤를 말합니다. 내 명령의 쉽게 말해서 바느질이에요. 내가 끼우잖아요. 바늘은 거기서 끼움이 들어가지죠. 내가 빼면 바늘은 나오죠. 그런 뜻이야. 나의 명령의 앞뒤에 수흥함을 생각하면 수흥은 명을 따르다 뜻이에요. 한자가 너무 많죠. 분명히 이 여자는 학식증이에요. 양반 여자란 뜻일 거예요. 이 정도로 한자를 많이 한다는 뜻이니까. 수흥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도 더 낫고 비복에게도 더 낫다. 천은으로 은입니다. 은의 종류입니다. 천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장식을 놓아서 곁고름에 채였으니까 곁고름에 채였으니까 부녀의 놀이개로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바늘통을 만들어서 이 약간 그 장식용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부녀의 놀이개다. 밥 먹을 적에 만져보고 잠잘 적도 만져보아서 너로 더불어 친구가 되었는데 여름날에는 주렴이고 구슬로 된 발입니다. 발. 구슬 발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면서 누비고 이거 줄 거 볼까요? 누비고 호우며 여러분들 홈질이라고 들어보셨죠? 호고 감치기 하면서 박음질하면서
공글이를 하면서 겹실을 꿰었으니까 다 줄 거죠? 이게 바느질의 종류입니다. 바느질의 종류, 누빔 바느질, 홀치기 바느질, 홈뜨기 바느질, 박음질 이런 바느질의 종류들입니다. 자, 계속 복미를 두르는 듯 이 복미는 봉황의 꼬리입니다. 봉황의 꼬리를 둘러놓은 듯하고 한 땀 한 땀 한 땀 바느질 땀을 말하는 거예요. 바느질 땀을 떠갈 때 이 뜨다라는 말은 바느질 뜬다라는 뜻이에요. 바느질 떠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수미 머리와 꼬리란 뜻이겠죠. 머리와 꼬리. 자, 이 머리와 꼬리가 상응은 아까 명을 따른다,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바늘과 실. 바늘과 실이, 바늘 실는데 바늘이 다 따르고 실이 따르고 바늘을 집어넣으면 실이 뚝 따라오고 이런 뜻이에요. 바늘과 실을 이용한 바느질을 말하는 겁니다.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한 땀. 자, 바늘 올라오고 뒤에 실 꼬리가 따라오고 다시 또 바늘이 들어가고 수미가 상응하고 솔솔, 우리 왜 옷 끄트머리 솔기 있죠? 만나는 부분, 솔기를 말하는 겁니다. 솔기를 붙여내서 조화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옷감과 옷감을 붙여서 옷을 만들려면 솔기를 만나기 위해서 겹쳐야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생에 백년 동거하려고 했는데 오호, 애제다. 애는 슬플 애자입니다. 아우, 슬프다. 바늘이여. 금년 10월 초 10일 술시, 술시는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에서 관대 기를 달다가 관리의 옷입니다. 관리 옷, 관리님의 옷, 관복에 깃을 달다가 요 소매 요 끝에 목에 있는데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무심결에란 뜻이야. 무심결에 자끈동 부러지니까 음성상징어예요. 나 생각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와딱동 부러지니까 깜놀. 야야 바늘이여 두동강이가 났구나. 영탄법 오지죠. 그죠? 아 두동강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비백산해서 마음을 빠내온 것 같고 두고를 깨쳐내는 듯하고 어떻습니까? 섬세하고 감정적인 표현이죠. 섬세, 감정적 표현. 이 여성 작가라서 그럴 거예요. 자, 섬세하고 감정적인 감정 절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토록 기색 혼절했다가, 기절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서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할 일 없다. 어쩔 수 없구나. 할 일 없다란 말은 어쩔 수 없다야. 할 일 없다 아니에요. 편작의 신술로도 편작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이국종이나 아니면은 허준 같은 사람이에요. 명의예요. 명의의 신술로도 장생불사를 못했다. 동네 장인에게 떼이련들 뗀다라는 말이 뭐냐면 땜질이라고 들어봤어요? 수리. 우리 왜 있잖아 빵꾸 나면 수리하는 거 땜질. 수리한들 어찌 능히 수리하겠는가. 한 발을 떼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옷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가 없더라. 자, 우리 뭐냐면 바느질할 때 잃어버릴까 봐 바늘을 이렇게 여기 딱 한복 여기다 딱 끼워 놓거든요. 탁탁 떠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없더라. 부러졌잖아요. 지금 없구나. 오 통제라. 내가 3가지 못한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책하고 있습니다. 잠깐 넘기지 말고. 됐죠? 자, 이래서 요까지가 본사가 되는 겁니다. 본사. 됐죠? 자, 본사 부분에서는 좀 길긴 길었지만은 바늘을 얻게 된 바늘 얻은 내력을 제시했고요. 바늘을 얻은 내력과 자 바늘의 쓰임새 바늘의 쓰임새와 애정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늘의 쓰임새와 애정을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체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무죄한 너를, 죄가 없는 너를 내가 생을 마치게 하니란 뜻이겠죠? 무죄한 너를 마치니 와 백인이 유아인스러구나. 자 밑에 나옵니다. 내 때문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내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책임이야. 누구를 한탄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어. 우리 한자성어 수원수구 들어보셨죠?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건데 능란한 성품과 여기서 능란은 능수능란한 이 말이야. 능수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랄 수가 있겠어. 내 힘으로는 이 뛰어난 바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 절묘한 의형은 태도입니다. 태도. 절묘한 태도는 눈 속에 섬섬하고 그립고 눈 속에 섬섬하고
특별한 품제는 제주입니다. 제주는 심해가 삭막하다. 심해 마음이겠죠? 삭막하다는 삭막하다예요. 내 마음이 삭막해. 네가 비록 물건이지만 무심치 아니한다면 마음이 없지 않다면 무심하지 않다면 네가 비록 물건이지만 마음이 없지 않다면 호세에 다시 만나서 호세에 다시 만난다? 윤회설인데요. 윤회설 바늘 니랑 나랑 다시 만나서 평생 동거지정을 다시 이어서 동거하자 이 말이에요. 동거의 정을 이어서 백년고락하고 일시생사를 살고 죽기를 한 가지로 함께하자. 오통제다. 마지막까지 추모와 애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모, 애도, 재회를 소망. 자, 이게 마지막 결사입니다. 결사. 네, 뭐 애도하는 걸로 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이 작품에 모순된 부분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 데나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 우리 작품에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의 모순. 내용상 모순입니다. 자, 이 내용상의 모순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 왜 우금까지 27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우금은 지금까지예요. 우금 27년. 자, 요것과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연전에 시삼촌이 쌈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연전에. 이게 모순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늘을 얻게 된 해가 말이 안 돼.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모순입니다. 자, 두 번째 모순입니다.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얘가 지금 바느질로 가산이 빈궁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죠? 그죠? 가산이 실제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가산이 빈궁하다라고 지가 직접 얘기했거든. 그런데 노복들에게 쌈쌈이 나눠줬다. 바늘을 아끼는 게 아니고 나눠줬다고요? 노복들이 있었다고요? 라는 부분에서 좀 넉넉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 모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래서 여성이 가장 여성과 가까웠던 바느질 중에서 바늘이 부러져서 바늘을 의인화시켜서 애도하는 글이 바로 조치문이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나중에 다시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끝! 됐다. 얘들아.